블로불사의 연금술사 생제르맹 백작. 인류 최후의 연금술사로 불리는 한 사람이 있었다. 18세기에 활약했던 수수께끼의 인물로 전설에 따르면 당시 2000살이었다고 하며 현재까지도 살아있다고 전해진다. 사람들은 그를 블로불사의 생제르맹 백작이라고 불렀다. 그의 출생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설이 제기되어 왔다. 스페인 국왕 카를로스 2세의 미망인이 낳은 아들이라는 설과 유대인에게서 태어났다는 설 등이 있는데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 그는 1710년 처음 유럽에 등장하였는데 독일에 체류하면서 샤를 왕자와 함께 프리메이슨과 장미 십자단 일에 종사하였다. 그 무렵 그는 베네치아에서 프랑스의 제르지 백작 부인을 만났는데 그녀는 그의 외모를 45에서 50세 정도로 보인다고 하였다. 45년 후 그녀는 파리에서 열린 퐁파두르 후작 부인의 생일 파티에서 생제르맹 백작을 다시 만나게 된다. 정상적으로 나이를 먹었다면 그는 80에서 90세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45에서 50세의 모습이었다. 그 당시엔 유럽 각국의 귀족들이 오컬트나 연금술, 비밀결사, 마법 등의 화제에 몰두하던 시절이었다. 블로불사의 명약을 지니고 있으며 마음대로 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 그는 세인들의 끊임없는 화제거리가 되었다. 1732년에서 1742년 루이 15세가 그에 대한 소문을 듣고 흥미를 느껴 사람을 보내 그의 소재를 알아내고는 그를 초대하였다. 생제르맹 백작은 이 초대를 받아들여 왕을 방문했고 탁월한 언변으로 왕과 그의 애첩인 퐁파두르 후작 부인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는 블로불사의 명약과 현자의 돌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떠벌리며 자신은 영원한 생명을 통한 아름다움과 영원한 부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여 연금술이 성공했다고 믿게 만들었다. 그는 여러 방면으로 능통하였는데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 언어를 구사하였다. 음악적으로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며 바이올린과 피아노 연주도 수준급 이상이었다. 노래도 잘 부르고 뛰어난 지휘자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가 작곡한 곡을 차이코프스키에게 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최면술의 발견자라고 알려진 오스트리아의 의사 안톤 메스머에게 인체 전기나 최면술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르쳐 준 것도 그의 업적이라 한다. 기억력도 좋아 한 번 훑어본 문서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강령술사이기도 했는데 값싼 금속을 재료로 사용하여 마음대로 금을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다는 소문이 퍼졌지만 정작 백작 자신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단지 그가 유럽 어느 은행에도 구자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엄청난 액수의 돈을 뜻대로 움직였다는 사실만이 그 소문에 일말의 신빙성을 더해주었다. 프랑스의 관리들은 줄곧 부자였던 생제르맹이 어디로부터 송금을 받고 있는지 조사를 하였는데 오히려 그에 대한 수수께끼만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만 나왔다. 그는 루이 15세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는데 중신들은 이를 못마땅해 하였고 결국 보수파의 중신들에 의해 1760년 프랑스에서 추방당하게 된다. 프랑스에서 추방당한 생제르맹 백작은 1762년
러시아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당시 황제였던 표트르 3세가 통치 반년 만에 폐위되고 그의 아내 예카테리나 2세가 즉위하는 쿠데타를 돕는 구실을 하며 역사의 순간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러시아 장군의 지위를 얻은 후 1774년 다시 프랑스를 방문하게 된다. 그리고 새롭게 즉위한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정치와 국정에 있어 주의하지 않으면 무서운 파국이 도래할 것이라는 예언을 한다. 하지만 그들은 생제르맹 백작의 말을 흘려버렸고 결국 마리 앙투아네트는 프랑스 혁명으로 콩고두 광장에 단두대에 올라 목숨을 잃게 된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생제르맹 백작이 목격되기도 하였다. 그 후 그는 1775년과 1776년에 미국이 독립선언문에 서명하는 순간에 있었는데 조지 워싱턴과 벤자민 프랭클린과도 친분을 쌓아 미국 국기 디자인에 대해 토의를 하게 된다. 그는 13개 계단의 피라미드 위에 빛나는 전시한 디자인을 권하였는데 이 디자인은 실제로 지폐의 뒷면에 새겨지게 된다. 영원한 삶을 살 것만 같았던 그는 1784년 2월 27일 백작의 성에서 병으로 죽었으며 그해 3월 2일 에켄포르대의 교회 묘지에 묻혔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죽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관을 주문하고 이제 휴식을 취할 시간이라고 하며 앞으로 200년 정도 잠을 자겠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죽은 줄만 알았던 그는 1789년 10월 5일 다데마르 백작 부인에게 만날 것을 청하였다. 그녀는 니콜레츠 교회에서 그와 재회하였는데 그때의 대화를 기록으로 상세히 남겨놓았다. 그는 백작 부인에게 왕비의 처형과 부르봉 왕가의 몰락, 그리고 나폴레옹에 대한 이야기 등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간단히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는 백작 부인과 앞으로 5번 더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다데마르 부인은 1821년에 생제르맹과 몇 번 더 만났다고 기록하였는데 그 횟수는 정확히 5번이었다. 장례식으로부터 35년 후 파리에 출연한 생제르맹은 다데마르 백작 부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목격되었다. 1815년 파리의 혁명 광장에서 10여 명이 그를 목격했고 드장리스 부인은 1821년에 벌어진 빈조약 협상 도중에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시간이 흘러 1914년 8월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난다. 제1차 세계대전 초기에 2명의 바바리안인 병사가 유대계로 짐작되는 프랑스 군인을 체포했다. 밤새도록 계속된 고문에도 포로는 자신의 이름을 끝내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아침이 밝아오면서 그 군인은 초조한 기색을 보이더니 전쟁의 무상함에 대해 떠들어대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이 전쟁은 1918년에 독일과 동맹국들의 패배로 끝난다고 소리쳤다. 병사들은 그의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다. 그리고 그 말은 프랑스인들의 희망사항을 대변하는 것이라 가볍게 생각했다. 그는 종전 직후에 독일을 덮치는 혹독한 인플레이션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그 이후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도 하였다. 고대의 상징물을 내세운 하층민 출신의 독재자라 하면서 1939년 독일에서
또 다른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말한다. 그리고 6년간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잔혹한 짓을 벌인 뒤 패배하고 말 것이라 말하였다. 병사들은 그가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를 놓아주기로 한다. 그리고 그 포로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린다. 후에 사람들은 이 포로가 생제르맹 백작일 것이라 하였다. 그 후 생제르맹 백작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의 윈스턴 처칠에게 조언을 하였는데 독일의 나치가 공습해 올 것에 대비해 공군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처칠은 이 의견을 정계에 제시하지만 무시당하게 된다. 이후 처칠의 말이 맞아떨어지자 그는 해군 장관에 임명되었고 총리를 지내며 영국 본토 항공전을 막아내며 연합군의 승리를 가져와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게 되었다. 단순히 전설이라고 하기에는 공식적인 기록에서 언급된 적이 많았던 생제르맹 백작은 현재까지도 어디엔가 살아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여전히 베일에 쌓인 인물이다. 생제르맹 백작은 단지 하나의 역사적 인물이 아닌 시공을 초월한 불멸의 신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